자, 지금 핵 보유에 대한 이야기가 국내에서 이제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나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어제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중단시켜서 전쟁을 끝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안 하면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공 중단을 검토하겠다. 이걸 측근들 보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라고 하고 정식으로 검토를 했대요. 트럼프의 측근인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미국 안보센터장인 키스 켈로그라는 사람이 최근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트럼프가 작성해라 해서 만들어서 보고했더니 트럼프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나는 그가 이에 동의했거나 단어 하나하나 동의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맞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치 중인 현 전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쟁을 멈추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 주권을 공식적으로 이양을 안 하지만 찾으려고도 하지 마라. 잃어버린 영토를 찾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협상으로 나오라고 요구하고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원조가 끊길 것이다라고 통보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여서 종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러시아가 점령한 땅을 인정한 채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 응해라. 이거 러시아 푸틴 주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는 푸틴 보고 당신도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무한의 무기를 주겠다 그러지만 푸틴이 지금 미국 주장과 똑같은 것을 하는 마당에 그 말은 쇼에 불과하죠. 자, 이런 말들은 유럽 동맹국가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알면서도 이 말을 공식적으로 트럼프의 입장이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트럼프를 볼 때 그는 시간 날 때마다 푸틴을 칭송하고 푸틴에 맞서거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나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트럼프에게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을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하면서 그와 협상에 돌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푸틴과 김정은의 입장에 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면서 미국의 돈을 안 써도 된다. 자,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을 충족시키면서 북미 핵군축 협상을 완성시키면서 미군을 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미국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8대2 정도입니다. 현재로서. 미국이 지금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고 경제 문제가 아무리 미국 경제가 역사상 최고의 호황이라고 공가를 쳐봤자 피부상으로 느끼는 미국인들의 체감 경기는 통계 숫자와 전혀 다르게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은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연준이 바이든하고 이야기를 해서 금리를 갖다 억지로 인하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느낌도 보여요. 자, 지금 뭘 해도 지금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북러 밀착 행보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이 캠벨 국무부 부장관 이 사람이 한반도에서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싱턴 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으니 미국의 해구산이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이든이 임명한 고위급 인사 국무부 부장관이 기존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현재 지금 북러 밀착이 현재와 같은 조치들로 지금 통하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전제는 동의를 했어요.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앨리슨 후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고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북러 관계 심화가 한국을 확실히 이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핵 정책에서
이제 중대한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한국에서 발을 빼기 위해서 한국이나 일본 이런데 지금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래도 한국보다 잠재적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을 일본은 하고 있고 한국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라늄 농축은 원심 분리기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라늄 235를 갖다가 고농도로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플루토늄 추출은 결국 폐연료봉 등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핵 연료를 확보하는 현재 알려진 유의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는 핵무장에 대해서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어제 강조를 했어요. 저는 나경원의 이 말들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페이스북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국회 기자들과 만나서 러시아와 북한이 아주 가까이 하는 것은 이제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트럼프도 재집권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는 전제로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야 될 때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원희룡이나 한동훈이 그리고 윤상현이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소리를 했어요. 해구산 강화? 해구산 그거 원희룡 말대로 첫날 만날 강화해봤자 소용이 없고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핵공유 협정 맺는다고 한국이 그게 무슨 공유할 수 있겠어요? 미국이 단추 누르는 거지. 핵 잠재력 갖춰야 된다? 잠재력은 사실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한국이 핵을 만들겠다고 작정만 하면 한국의 핵발전소가 지금 26개가 있고 2개가 지금 정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4개가 운영되고 있고 4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핵에 대해서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요. 어제 윤 대통령이 북러조약 안보리 정면 위반을 갖다가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제 규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파키스탄, 우리보다 국력이 훨씬 약한 파키스탄이 인도 핵개발에 자극을 받아서 98년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을 명확히 했고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자료상으로 보면 이 파키스탄의 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 나라 자체가 쿠데타도 있고 엉망진창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파키스탄 같은 개발도상국이 핵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핵탄두 5,244개가 있다고 하고 러시아가 5,400개, 중국이 핵탄두가 200개, 프랑스가 300개, 영국이 225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인도가 200개, 파키스탄이 최대 130개, 이스라엘이 30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100개까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국가들 독일, 이탈리아, 터키, 벨기에, 네덜란드, 루마니아가 핵무기 나토 공유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공식 선언하에 이제 북한까지 4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받았습니까? 인도가 받았어요? 파키스탄이 받았어요? 파키스탄은요, 자, 인도는 1974년에 일찍 핵무기를 가졌고, 파키스탄은 1998년에 가졌고, 자, 이스라엘은 언제 가졌는지 불명확하지만 적어도 1980년대에 가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이런 핵의 노하우를 북한, 이란, 리비아 등에 수출까지도 했습니다. 자, 누가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핵 개발하자고 하면 우방의 방해, 경제적 제재 운운하는데 지금 트럼프 같이 미국 차기 대통령의 유력한 사람은 한국에서 발을 빼고 싶어서 한국이나 일본 보고 핵 개발을 하든지 그건 너가 알아서 하라.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결국 트럼프의 당선에 대비해서 한국은 그가 당선되기 전에 핵 보유를 하겠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 지금 홍준표, 나경원 두 사람만이 독자 핵 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머지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저는요, 안보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우크라이나처럼 한국을 대할 거다. 세계의 중대 양대 분쟁 지역이 우크라이나하고 한국밖에 더 있어요. 자, 공산권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로 돌아간 신냉전 시대의 대치국 이스라엘과의 지금 전쟁은 그건 성격이 다른 문제죠. 자,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지금 땅은 그냥 러시아 넘겨주고 협상 안 하면 무기 끊겠다고 합니다. 한국은 북한하고 저들이 알아서 협상해버리고 그리고 미국은 빠져나갔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뻔하지 않아요? 6조의 돈을 주고 용병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병은요, 위험한 일에 개입도 안 하고 그냥 한국 땅에서 중국 견제하는 자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주한미군이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될 거고 그것조차도 철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 안보를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저 황당한 소리에 의존해서 계속 가야 돼요? 미국이 한국에 핵 공유를 하겠어요? 놔두지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미국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핵 개발을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독자적인 핵 개발을 선언하면서 국민들에게 국가 안보를 위한 선택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독자적인 핵 개발에 대해서 윤 정권이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윤 정권이 사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